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산발적인 코로나19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말 열린 배드민턴 동호회 대회 참가자들 중 일부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새로운 감염 경로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광주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선화 기자, 동호회 인원 몇 명이 확진된 겁니까? 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모두 5명입니다. 지난달 30일 광주 북구의 한 체육관에서 배드민턴 동호회 대항 경기가 열렸는데요. 동호회 두 곳에서 모두 60명이 참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10명이 음성 판정,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동호회 한 곳에서만 3명이 확진된 만큼 확진자들의 직업과 감염 경로에 대해서 심층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동호회원 확진자들을 포함해 어제 하루에만 광주에서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하늘요양원 관련 입소자와 요양보호사 등 2명과 광륵사와 광주 고시학원 관련 확진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27일부터 광주와 전남에서 발생한 지역 감염 확진자는 모두 128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주 확진 판정을 받은 광주 동구의 광주 고시학원 강사가 광산구 첨단점에서도 강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곳 수강생 200여 명에 대한 검사도 진행 중입니다. 광주시는 확진자들의 직업이나 동선에 따라 언제든지 새로운 감염 경로가 생길 수 있다며 고위험 시설들에 대한 행정명령과 함께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청에서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대전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59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40대 건설 현장 소장을 통해 연달아 확진자가 나와 방역당국이 비상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연성 기자, 대전 현황 전해주십시오. 네, 대전시는 어젯밤부터 현재 시점까지 확진자 1명이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확진된 사람은 대전시 유성구 원내동에 사는 30대 남성으로 지난 9일 발열과 기침 등의 증세가 나타나자 어제 유성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뒤 오늘 확진됐습니다. 현재 부인과 딸은 자가격리 조치가 내려졌고 다녀간 음식점과 병원, 약국 등은 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확진된 대전 157번 50대 남성 확진자의 화물 운송회사 동료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이 157번 확진자는 건설 현장 소장인 142번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142번 확진자에서 157번을 거쳐 159번 확진자로 연쇄 확산된 것으로 코로나19가 N차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어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특히 이 142번 확진자는 아직까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일명 깜깜이 확진자여서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대전에서는 최근 병원을 중심으로도 N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도 병원 관련 확진자가 2명 더 늘었습니다. 더 좋은 의원 방문자의 남편인 30대 남성이 확진이 됐고 또 다른 50대 남성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정림동 개인의원의 환자 보호자, 그러니까 대전 145번 확진자와 술집에서 접촉해 확진됐습니다. 특히 이 145번과 관련해서는 식당이나 헬스클럽, 술집 등 일상 접촉자들이 잇따라 확진되고 있어 마스크 쓰기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수도권에서도 방문 판매와 교회 등의 집단 감염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돼 약국이나 마트 편의점에서 수량 제한 없이 보건용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김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강남구 역삼 이동 주민센터가 폐쇄됐습니다. 서울 강남구는 의정부 확진자와 접촉한 60대 남성이 지난 9일 검사를 받은 뒤 주민센터를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고 폐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의왕에서는 교사 3명이 확진된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의 아버지가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도권 방문 판매 모임과 서울 롯데 미도파 광화문 빌딩, 안양 주영광교회 관련 확진자도 추가됐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개발에 지금까지 375명의 완치자가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171명은 혈장 제공까지 완료해 임상시험에 필요한 혈장이 확보됐습니다. 다음 주 중에 제재 생산이 시작이 되고 이후 바로 임상시험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약국과 편의점, 마트 등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수량 제한 없이 살 수 있게 됩니다.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는 약국 등에서 중복 구매 확인 없이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2020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이 오늘 전국 17개 시도에서 치러졌습니다. 국가공무원 9급 필기시험은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습니다. 시험 응시율은 전년보다 다소 떨어진 70.5%를 기록한 가운데 자가격리 대상자 13명도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자, 이번에는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최신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이정훈 기자, 확진자 현황부터 살펴보죠. 네, 하루 새 확진자는 35명 더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지역 발생은 20명, 해외 유입은 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제 누적 확진자는 모두 13,373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광주가 9명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모두 지역 발생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지역 발생 6명, 해외 유입 2명을 더해 모두 8명이 나왔습니다. 검역 과정에서도 8명 확인됐습니다. 날짜별 신규 확진자를 보면 최근 사흘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파란색의 지역 발생이나 붉은색의 해외 유입 모두 조금씩 줄어든 모습이죠. 특히 감소세가 두드러진 곳은 수도권이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날짜별 확진자 수를 보면 지난 5월 28일 하루에만 67명이 발생한 뒤로는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는데요. 이달 들어서는 10명에서 20명대로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참 걱정스러운데 말이죠. 네, 오늘도 그렇지만 최근엔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집단 감염의 영향으로 확진자가 더 많은 경우가 잦은데요. 가장 걱정스러운 곳은 광주입니다. 방문 판매 관련 확진자가 오늘 정오 기준 127명으로 늘었습니다. 오피스텔과 교회 등 고시학원 등으로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구 배드민턴 클럽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해 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수도권과 대전에서도 확산세가 꺾이긴 했지만 기존에 알려진 집단 감염에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수도권 방문 판매 모임 관련해선 40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안양 주영광교회 관련 확진자는 26명으로 늘었습니다. 대전에선 더 좋은 의원 관련 집단 감염이 계속 진행되면서 현재까지 확진자 18명이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교회 핵심 방역 수칙을 내놨습니다. 정규 예배 외에 각종 모임이나 행사는 금지되고요. 찬송이나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도 자제해야 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지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만 약 6만 9천 명이 발생했습니다. 계속해서 최다 기록을 세우고 있는 데다 일부 주에서는 사망자까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한 언론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미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6만 9천 명 가까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사흘 연속 최다 기록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되는 곳은 검사를 받기 위해 사람들이 타고 온 차량들로 기다란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I don't have a choice. Because you don't have insurance. Correct. And I'm not going to get on the back of the line like I did last week. 일부 차량은 기다리다 엔진 과열로 전소됐고 수백 명은 결국 코로나 검사를 받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New cases now 60,000. It'll be 70,000 by next week and rapidly approaching that 100,000 cases per day.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등 6개 주에선 사망률까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확진자가 증가해도 사망자 수는 감소세를 보이자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99%는 완전히 무해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파우치 박사는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분명히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사례보다 사망자의 수치 변화는 몇 주 뒤처져 나올 수 있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
일본 도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200명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NHK는 도쿄도 관계자를 인용해 오늘 206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도쿄에서 사흘 연속 2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누적 확진자는 7,721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도쿄는 그제 224명, 어제 243명의 확진자가 나와 코로나 사태 이후 최고치를 이틀 연속 경신했습니다. 최근 도쿄의 확진자 가운데 70%가량은 20, 30대 젊은 층이고 전체 확진자 중 절반가량은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이 확산되고 있다고 중국 당국이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보다 치사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주변국들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카자흐스탄 보건당국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최영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카자흐스탄 주재 중국 대사관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이 카자흐스탄에 확산하고 있다며 현지 자국민들에게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대사관 측은 현지 언론을 인용해 폐렴의 치사율이 코로나19보다 훨씬 높아 올 상반기에 1,700명 넘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만 중국인을 포함해 620여 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카자흐스탄 당국이 연구 중이지만 아직 원인을 찾지 못했다며 중국인들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현지 매체와 인터뷰한 카자흐스탄의 한 면역학 전문가를 인용해 폐렴 환자들에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폐렴의 원인은 코로나 바이러스일 확률이 99.999%라고 밝혔는데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일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같은 소식이 확산하면서 카자흐스탄과 국경을 접한 중국 본토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中方也希望了解更多的信息，携手抗击疫情，维护两国公共卫生安全。 하지만 카자흐스탄 정부는 중국 대사관을 인용한 일부 중국 매체 보도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코로나19 증상을 보이지만 진단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폐렴 환자들을 따로 분류한 것으로 이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보건체계가 열악한 카자흐스탄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됐어도 실제 검사를 못 받고 숨지는 환자가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마이클 라이언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은 코로나19가 사라질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언 차장은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섬나라라면 근절 가능하겠지만 그들조차 다시 외부에서 유입될 위험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라이언 차장은 또 카자흐스탄에서 발생한 폐렴이 코로나19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1일 상황 보고서에서 지난 24시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일 신규 확진자 수로는 최대인 22만 8,102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분향소가 서울광장 앞에 마련됐습니다. 장례 공동위원장에는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이해찬 민주당 대표,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선임됐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분향소가 서울광장 앞에 마련된 가운데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문객들은 박 시장의 영정 앞에서 묵념을 하고 방명록을 남기며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시민 수백 명은 조문 시작 전부터 대기했고 오후가 되며 조문을 기다리는 시민들이 늘어 서울광장 바깥쪽까지 대기줄이 생겼습니다. 분향소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발인일인 모레까지 조문이 가능합니다. 조문객들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거리 두기를 한 채 기다려야 하고 발열 체크와 손 소독을 해야 합니다. 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입장이 제한되는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유족의 의견을 반영해 분향소를 검소히 마련해 운영한다며 화환과 조기는 따로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에 체류 중이던 박 시장의 아들 주신 씨는 오늘 오후 인천공항에 입국했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 판정이 나오면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이동할 걸로 보입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원칙적으론 2주 자가격리를 해야 하지만 직계 좀비 속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 사전 허가를 받으면 음성 판정에 한해 격리가 면제됩니다. 장례위원장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공동으로 맡습니다.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문희상 전 국회의장,
염수정 추기경 등이 찾았습니다. 세상을 떠나게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에게 위로를 드리고 고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기관장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4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박홍근 장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장례를 둘러싼 문제 제기를 잘 알고 있지만 전국에서 분출하는 수많은 애도의 마음을 이 장례 절차에 담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의 온라인 분향소엔 20만 명 이상이 헌화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 절차와 조문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어제 페이스북에서 서울특별시 주관 장례는 그 자체로 2차 가해라며 고인을 비롯한 정부 여당이 줄곧 주장했던 피해자 중심주의에도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오늘 페이스북에서 공무상 사망이 아닌데도 서울특별시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별도의 조문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어제 페이스북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의 마음을 돌보기는커녕 이에 대한 음해와 비난, 2차 가해가 일어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썼습니다. 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은 정의당 일부 의원들이 조문 거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페이스북에서 정의당은 왜 조문을 정쟁화하나라며 시비를 따질 때가 있고 측은지심으로 슬퍼할 때가 있는 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6.17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도 안 돼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다주택자는 집을 갖고 있을 때, 팔 때, 또 추가로 살 때 내는 세금이 모두 큰 폭으로 오릅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대책은 집 많이 가진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최고 6%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가 대상인데 현재 최고 세율보다 2배 가까이 높고 12.16 대책보다도 2%포인트나 올렸습니다. 약 20만 명의 다주택자가 주요 표적입니다. 거주하지 않으면서 다주택을 보유하는 사례는 적지만 이로 인하여 생겨나는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큰 점을 고려하여 정부로서는 다주택 보유 부담을 가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매 차익의 매기는 양도세도 다주택자는 세율을 더 높여 차익의 최고 72%를 내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가 되는 것도 어렵게 됩니다.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를 지금은 4주택 이상만 더 내는데 앞으로는 두 번째 집을 살 때 집값의 8%, 세 번째 집을 살 때는 12%를 취득세로 내야 합니다.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성 매매를 막기 위한 양도세 인상 카드도 나왔습니다. 지금은 산지 1년 안 돼서 팔 때만 40%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1년 안 돼서 팔면 차익의 70%, 2년 안 돼서 팔면 60%를 양도세로 내야 합니다. 단 다주택자와 단기 매매자들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신탁회사를 이용한 세금 회피 꼼수를 막기 위해 세금은 무조건 집주인이 내도록 바꿉니다. 신탁회사에 집을 맡기면 회사가 세금을 내도록 돼 있어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해왔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해 이달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투기 목적으로 여러 채의 집을 갖는 건 괴로운 일이 될 거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졌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30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고흥의 병원 화재 원인이 전기적 요인 때문이라는 1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에 국가수와 2차 감식을 진행한 뒤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박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층 천장에서 불꽃이 튑니다. 불꽃이 진료실 책상 위에 뚝뚝 떨어지고 불이 타오릅니다. 불꽃 소리가 탁탁탁탁탁 하면 밑에까지 막 툭툭툭툭 떨어지더라니까 불덩어리가. 저 천장에서 불덩어리가 밑으로 막 떨어져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1층 천장을 최초 발화 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가수와 합동 감식 결과 1층 천장형 에어컨에서 전선 단락흔, 즉 전선이 끊어진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 흔적이 전기 합선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도 최초 발화 지점인 천장에서 불꽃이 튄 건 전기적 요인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전류가 전깃줄 밖으로 새면서 누전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에 국과수와 2차 감식을 진행한 뒤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병원 건물의 무단 구조 변경 여부를 비롯해 건축법과 소방법을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훈입니다. 현직 교사가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경찰이 입수한 동영상에는 다른 장소에서 찍은 것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추가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배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동영상을 촬영한 김해 한 고등학교 현직 교사 A씨가 지난 2월까지 근무했던 학생 수련원입니다. 1년에 수천 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이용하는 시설로 A씨는 이곳에서 2년을 근무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불법 동영상에는 샤워하는 장면이 포함돼 이곳을 이용한 학생과 교직원들로선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A씨가 이 수련원에 발령받기 전 근무했던 다른 고등학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A씨의 담당은 기숙사를 감독하는 사감 업무. 기숙사 샤워실에서 불법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았을지 학교 측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두 번 하고 우리도 곧 다음 주가 계획이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2주 전에 파견했다는데. 저희한테는 아무것도 이야기. 저는 A 교사가 사회관계망을 통해 지난 2년 동안 활동했던 동호회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국 유명 8개 대회에 꾸준히 참가한 전력이 있어 샤워실 장면이 포함됐다는 소식에 추가 피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는 사람들 있긴 있겠네. 그게 좀 허술하거든. 텐트 안에 그냥 탈의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신경서는 하는 거 없죠. 예.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가 끝나면 A씨의 불법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외부로 유출됐는지 여부도 수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를 비롯해 다른 선수들에게도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팀닥터 안모 씨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국회 차원의 청문회도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팀닥터 안모 씨가 어제 체포됐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안 씨를 폭행과 불법 의료 행위 등의 혐의로 대구 주거지에서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광역수사대 2개 팀을 전담 수사팀으로 편성하고 추가 피해 사실을 조사한 지 약 일주일 만입니다. 전담 수사팀은 경주시청 전 현직 선수를 대상으로 피해 진술을 확보한 결과 안 씨의 폭행, 불법 의료 행위 등의 혐의를 일부 확인했습니다. 고 최 선수를 비롯해 동료 선수들이 진술한 안 씨의 사기나 추행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에 기초한 혐의들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부가적으로 이제 정황을 분석하고 해서 혐의와 연결되는 부분들을 정리하고.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최 선수 사건의 초동 수사를 담당한 경주경찰서 등 경찰을 대상으로 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도 조만간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7월 20일 날 잡혔다고 그러대요. 경주서장은 증인으로 채택이 됐거든요. 그런데 수사 중인 사항은 그 증언에 관한 법률에 봐도 그 이야기가 하나도. 경찰은 안 씨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최 선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도 경찰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수사에 속도를 내는 한편 기소 전이라도 공익에 따라 수사 상황을 일부 공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진입니다. 백세를 일기로 별세한 백선엽 예비역 육군대장의 장례가 5일간 육군장으로 거행됩니다. 육군은 오는 15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아산병원에서 서욱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육군장 영결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장지는 국립대전현충원 장군 이묘역으로 확정됐습니다. 어젯밤 별세한 백선엽 예비역 대장은 33세 나이인 1953년 1월 육군 대장으로 진급해 대한민국 군 역사상 최초로 사성 장군이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육군은 고 백 장군은 1950년 4월 제1사단장으로 취임해 낙동강지구 전선의 다부동 전투에서 한국군 최초로 합동작전을 통해 대승을 거뒀고 같은 해 10월 국군 제1사단이 먼저 평양을 탈환해 민족의 자존심과 국민의 사기를 드높였다고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밤사이 아주 강한 비가 쏟아졌었는데요. 동해안 지역은 낮까지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했습니다. 지금 비가 그친 상태인데요. 이 동해안 지역의 비는 모두 끝난 상태고요. 오늘 낮에는 볕이 아주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기온 변화의 폭이 큰 만큼 지표면도 뜨겁게 달궈졌는데요. 이 때문에 대기 불안정이 발생하면서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충청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고요. 잠시 후면 영남 내륙과 호남 내륙 지역에도 소나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밤까지 충청 내륙 지역과 영남 내륙, 호남 내륙 지역에는 5에서 20mm가량의 소나기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남쪽으로 장마전선이 물러가 있는데요. 점차 내일부터 또다시 장마전선이 북상을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이 되면요. 먼저 제주 지역에 비가 시작이 되겠고 또 밤이 되면 충청 이남 지역까지 비구름이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월요일은 전국 곳곳에 장맛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기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 청주, 전주, 광주 22도로 출발을 하겠고요. 강릉 19도, 부산 20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28도, 철원도 역시 28도가 예상되고 안동과 전주 26도, 부산이 23도로 머물면서 낮 기온이 비와 함께 큰 폭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상과 제주해상, 동해상의 물결이 최고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고요. 해상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상의 물결이 점차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재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점차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월요일과 화요일은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비의 양이 아주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강풍까지 예상이 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폭염이 누그러들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주 후반에는 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